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에요. 자, 일단은 첫째는 건강해야죠, 그죠? 합격은 체력이다. 체력. 체력이 있어야 합격을 합니다. 여름 되면은 비실비실해 가지고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중개사를 합격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자만하면 거의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겸손하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2차네요. 2차. 자, 2차. 자, 1차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2차는 공법이네요. 공법.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중개사법. 과목은 다 기억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공시. 공시법. 그래서 오늘은 세법을 배우네요. 세법. 그래서 전부 40문항이네요. 40문항.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이 한 과목인데 따로따로 배운다. 이유는 왜 따로따로 배우나요? 법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배워요. 그래서 공시법은 몇 개가 나와요? 24개. 그 다음 세법은 뭐다? 16개네요. 그래서 평균 60점. 과락 맞으면 안 되네요. 한 과목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과목이다.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세법은 목표가 몇 개다? 10개. 딱 10개만 맞추면 돼요. 그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이 좀 넘어요. 10개다. 그럼 찍어서 한두 개 맞히고 그럼 12개면 고득점이네요. 자, 오늘 이제 세법 시간. 자, 가장 비중도가 적은 과목이네요. 그러나 공시세법이 중요해요. 마지막 시간에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잘 해놓고 공시세법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시세법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세법 중에 뭐를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운다? 부동산 세법을 배우네요. 세법이 뭐예요? 세금에 관한 법.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토지, 건물, 상가, 빌딩 이런 거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세금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딱 몇 개 위주로 배운다? 6개 위주로 배워요. 6개. 일명 차법이라 그래요. 자, 그럼 부동산 세법이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 다음 부동산을 뭐다?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야. 세 가지를. 사고, 가지고 있다가 팔죠? 그래서 이 부동산 세법은 뭐다? 경제활동의 일부분이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라고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일어나는 그 세금이다. 즉 상식이에요. 우리들이 인생 살다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세법도 일부 상식이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취득세 다 들어봤잖아요. 사회에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 이거를 처음으로 들어봤다. 간첩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에요. 대부분 권리 중에 어디에 기록되는 거다? 갑구에. 갑구에 기록되는 세금은 취득세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죠? 얘는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했을 때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주로 어디에 기록됩니까? 을구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고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그럼 등기 칠 때까지 반드시 뭐를 내고 등기소로 가야 됩니까?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몇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매년 취득세를 내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 한 번. 자,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재산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재산세잖아요.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고지서 다 한 번씩 봤죠? 인생 살면서?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거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못 봤다.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매년. 그리고 부자들이 다시 한번 내는 게 무슨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사회에서 줄여서 종부세라 그러네요. 종합부동산세. 아파트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낼까요? 아파트는 이거 상식이잖아요. 사회 살면서. 아파트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죠.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6억 초과. 단 1주택자는 얼마 초과예요? 9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자, 매년 내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팔아먹을 때 처분이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금을 낼까요? 양도소득세.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양도세. 그럼 양도세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법인이 내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개인.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고요? 개인.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가 없으면 투기꾼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양도세로 지금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개인. 근데 개인인데 사업자가 낼 수도 있죠. 개인인데 사업자가 팔 수도 있어요. 매매업자. 그럼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배웠잖아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배웠어.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은 양도세. 매매업자가 사고 팔죠? 매매업자는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부동산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법은 6개 위주로 배워요. 6개. 그럼 출제 비중을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몇 개? 3개. 평균. 등록면허세는 하나. 그 다음 재산세 3개. 종부세 하나. 그 다음 양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죠? 평균 5개. 그 다음 종합소득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5개 위주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개? 하나. 요렇게. 그럼 토탈 몇 개예요? 14개.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계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계산에 신경 수없이 계산 나오죠? 계산은 한 문제다. 찍으면 돼요. 뭐 찍으면 되고 아는 거는 풀면 되고 어차피 목표가 몇 개라고요? 10개. 그래서 법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중도가 있는 거는 요거 3가지잖아요. 부동산 일명 3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3가지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예요 벌써? 11. 끝났네요. 그죠? 요즘은 합격자가 점수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전공하신 분 빼고는 7, 80%가 딱 60점. 하나, 둘, 세 개 더 맞춰요. 떨어지더라도 뭐다? 딱 60점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덜 맞춰서 떨어집니다. 1년 동안 배웠는데 평균 40점, 50점은 거의 없어요. 수강생의 7, 80%는
딱 60점. 하나, 둘, 셋 이렇게 맞고 합격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개월 동안 따로따로 보여요. 따로따로. 강론. 따로따로 보여요. 따로따로. 자, 근데 이제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뭡니까?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조세, 총론이라 그래요. 총설명. 자, 이 각각은 나무를 보는 강의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뭐다? 조세, 총론이다. 그래서 총론에서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와요? 2문제. 그래서 세법에서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은 뭐다? 각각은 잘해. 전체를 내버리면 헷갈려. 그래서 세법을 고득점하는 지름길은 뭐다? 총론, 전체 내용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주의할 게 있죠. 그죠? 주의할 게 있어요. 세법을 배울 때. 법인세는 출제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법인세가 뭐다? 법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출제가 안 된다? 부가, 가치세가 출제가 안 됩니다. 사회에서 줄여서 부가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출제가 안 돼요? 상속세. 상속세 그리고 뭐도 출제가 안 된다? 증여세가 출제가 안 됩니다. 절대 이거 네 가지는 공부하면 안 돼요. 출제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꼭 이거를 공부해요. 뭐 궁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합격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가지는 절대 공부하지 말자. 자, 일단은 새 책 참 기분 좋네요. 새 책. 일단은 차례를 한번 보죠. 항상 책을 사면은 차례를 한번 봐야 돼요. 맨 앞에 자, 2장 넘겨보세요. 이 책에 차례라고 나왔네요. 봤어요? 자, 차례. 이 책의 차례. 제1편 조세 총론. 전체죠? 몇 문제? 2문제. 딱 2개 적어놓고. 자, 그 다음 2편으로 가서 지방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 그래서 제1장 취득세 평균 몇 개? 3문제. 그 다음 중간으로 내려와서 등록면허세는 평균 몇 문제? 1문제. 그 다음 제3장 재산세는 평균 3문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국세.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 몇 개? 하나. 자, 제2장 이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예요. 이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라고요. 평균 몇 개? 하나.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는 평균 몇 개가 나온다고요? 5개. 표시됐죠? 자, 그 다음 쭉 넘기면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야죠. 총론 제1편 19쪽 19쪽 찾았어요? 조세 총론 19쪽 19쪽은 표시가 없어요. 그럼 20쪽을 찾아갖고 앞에가 19쪽이죠? 아직 못 찾아요. 처음은 19쪽이 없대. 그럼 20쪽을 어제 모아간 가니까 못 찾겠대. 19쪽이 어디 있어요 그래. 처음 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론. 자, 넘어가죠. 20페이지. 자, 오늘은 뭐다? 총론 대부분 뭐다? 용어로 돼 있어요. 강론을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죠. 자, 조세가 뭐예요? 조세. 조달하는 세금.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즉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세금 하면 싸게 보이잖아요. 왠지 내기도 싫고 고급스럽게 조세. 그래서 이게 모든 세금을 뭐라 그런다? 조세. 그
그럼 조세를 걷어야죠. 조달. 그래서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다. 그럼 세법을 배우기에 앞서 뭐다? 조세의 정의는 알아야죠. 정의. 정의를 알고 수업을 3월, 4월 달은 이런 거 안 해요. 자, 기초니까. 자, 오른쪽 조세의 정의. 21쪽 나왔네. 봤어요? 자, 조세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밑줄 딱 긋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일반경비에 밑줄 그어요. 일반경비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 반대 급부 없이 두 번째 밑줄 그어요. 과세요건 충족 과세요건이 충족한 납세모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조달,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우리는 조세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금의 정의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다? 누가? 자, 누가 세금을 조달할 것인가? 누가 거둘 것인가? 이 누가를 세법에서 뭐라 그래요? 과세권자. 나왔네요, 용어가.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다? 과세 주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 과세권자예요. 오로지 누가 거둘 수 있다? 국가와 뭐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가가 걷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래요?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권자, 과세주체, 세금을 과세할 주가 되는 단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금을 걷는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다? 경비충당. 경비에 충당하려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럼 국가 살림, 나라 살림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국방도 지켜야 되고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각종 복지 혜택도 주고 우리 부모님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국가에서 준대요.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살만해요. 근데 몇십만 원씩 줘. 됐어요? 복지 혜택을 주잖아요.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3, 40만 원씩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가서 얘기하니까 올해부터 준대.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먹고 살만한 사람은 주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을 좀 더 10만 원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다고요.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경비가 필요하죠? 수많은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경비 충당은 대부분 뭘로 한다? 세금으로.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수출 안 되면 큰일 나요. 그죠? 지금 복지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수출이 잘 돼야 세금을 걷어서 복지 혜택 등등등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표풀림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금을 거둘 때는 무조건 거두면 안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는 법에 의해서 걷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죠? 국회에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때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요건. 밑줄 그었죠? 그래서 앞으로 세법은 뭐 위주로 세법을 배운다? 과세요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중요한 요건 몇 가지를 얘기하나요? 4가지. 그래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누구에게? 개인이나 법인에게 모든 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죠?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50만원 세금 내면 50만원어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네요. 강제적으로 뭐다?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의 정의라 그래요. 반대급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야. 세금을 걷으면 국방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 각종 복지 혜택을 주죠. 직접적인 혜택은 있어.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세금의 정의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공공요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공요금 내잖아요. 대표적으로 물 쓰죠? 물값을 내잖아요. 그럼 물값을 뭐라 그래요? 물값을 수도료, 절대로 수도세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로 끝나는 거는 세금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수도료, 수도요금이라고 말씀해야 돼요. 이거는 쓴 만큼 내는 거죠? 이거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전기를 쓰면 아주 금방 삐리가 오네요. 전기료, 전기세 하면 틀린 용어예요. 법을 배웠으니까 친구가 수도세, 전기세 하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용어를.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다. 그 다음 각종 과태료, 각종 뭐다? 벌금, 이런 것도 세금이 아니네요. 이거는 잘못하니까 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공통점은 뭐다? 무대포 정신이 강해요. 길 건너 무단횡단을 잘합니다. 저기 부천 가면요, 딱 7대3이야. 아저씨가 3, 아줌마가 8이야. 무단횡단 딱 해. 그러나 경찰 앞에 걸리면 스티커 떼요. 걸리면 스티커 띈다고요. 그죠? 과태료나 또는 벌금, 스티커 이런 거는 뭐다? 세금이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금은 오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초에서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세금은 뭐와 뭘로 구분해야 된다? 국세, 지방세.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국세,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전부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죠. 그럼 상식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지방이 많이 걷어갈까요? 국가가 많이 걷어가죠. 평균이야, 평균. 그래도 국가는 전체 세금의 80%를 걷어가요. 대충이에요, 평균. 지방은 20%밖에 못 걷어가. 왜 국가가 많이 걷어가요? 권한이 크잖아요. 국가는 권한이 많죠. 그래도 지방은 국가에 비해서 권한이 적어. 8대 2 수준이에요. 지금 항상 지방은 그래서 돈이 모자라요. 국가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국세, 지방세를 요것만 구분하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 다음 밑에 요거 하나, 둘, 세 개는 뭘까요? 국세. 이렇게 딱 구분해야 돼요. 딱 느낌이 뭐다? 많이 나오는 세금이죠, 이거?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에게 많이 걷어가잖아요. 국세예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 투기꾼에게 최대 몇 프로 갖고 가요? 최대 미등기 전매하면 70% 뺏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대부분 없지만 여러분들 경험 종합소득세 내봤죠?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내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세 가지는 많이 들어오니까 누가 관리한다? 국가.
그래서 주로 국세청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서. 그래서 세무서와 관련되면 뭐다? 국세.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양도세 어디로 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세무서. 그래서 세 가지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죠.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요? 취득세는 여기 고양시죠? 누가 걷어가요? 도지사가 걷어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기본이 자치 빼고 6개. 지방자치단체는 6개예요. 글씨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에 의해서 뽑네요. 자치 빼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걷어가면 뭐다? 지방세.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비해서 요 소녀석은 덜 거쳐요. 덜 거치니까 지방이 주인이다. 맑게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책 한번 보자고요. 자, 21쪽 조세의 정의. 그리고 2번 조세의 특징은 뭐다? 위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시간 낼 때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과세요건. 밑에 4번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양괄호 4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조세는 법률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과세요건. 그래서 밑에 과세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과세요건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몇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네. 순서는 관계없어. 첫 번째,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요건. 네 번째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뭐다? 과세 표준이 결정돼야죠. 과세 표준. 그 다음 4가지 세율.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강론을 배울 때 이 4가지 위주로 세법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 4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요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다? 4가지예요. 4가지가 되면 4가지가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뭐다? 이거는 누가가 아니라 뭐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소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행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납세할 의무자. 자, 그 다음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 다음 세율은 뭐다? 세부담. 세부담 뭐를 얘기한다? 율. 세부담률은 몇 프로를 부담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세금은 4가지가 충족돼야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할 수 있죠? 자, 갑돌이가 여기가 일산인가요? 일산에서 아파트를 5억짜리를 분양받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5억짜리를 분양받았다고요? 그럼 맨 먼저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는 매년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재산세.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죠? 양도소득세. 그럼 일단은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과세대상. 이 과세대상과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체가 아니라 객체.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얘기하는 거요. 물건, 객체.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럼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목적물은 뭐가 된다? 아파트. 아파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 대상.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갑. 갑을 납세의무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얼마짜리?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 5억. 그래서 5억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자, 그 다음 세율, 세부담률이죠. 다 법에서 만들어요. 세부담률은 몇 프로? 이게 상식이잖아요. 세부담률. 아파트를 5억짜리 분양받으면 몇 프로 낼까요? 몇 프로? 1%. 우리 아파트 취득하면은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를 부담해요. 일명 집을 돈 주고 사면 세율은 하나 둘 셋 이렇게 6, 9, 9 초. 분명히 11월 달에 배웠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운다. 그래서 6억까지는 법에서 몇 프로를 부담한다? 1%.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하는 거 이거야. 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럼 분양가가 공고되죠? 취득세만 세율이 몇 프로다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를 뭐라 그런다? 세율. 그럼 네 가지가 충족됐네요. 그럼 세금 계산을 해야죠.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이네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계산해서 산출해서 뭐다? 세금 액수가 나온다. 세액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5억 곱하기 1%죠? 그래서 취득세는 얼마가 나온다? 절대 이런 거를 계산기로 때리면 안 돼요. 500만 원. 10%면 얼마? 5천. 1%니까 500만 원 이렇게. 인간적으로 5억에 10%는 암산될 거 아니에요. 5천. 그냥 1%니까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설명했어요? 과세 요건 4가지. 그럼 우리는 강론을 배울 때 취득세부터 쭉 배우죠? 과세 요건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다르겠죠? 다르니까 세법을 배우죠. 처음은 꼭 반대로만 얘기하는 게 특징이에요. 처음은 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보세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이라 그러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세금을 납부하는 뭐를 알아야 돼? 방법. 한 번도 안 빠져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4번 별 붙였죠? 그죠? 자, 이제 별 붙이고 이제 넘어가 봐요. 자, 넘기면 22쪽 6번에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나와 있죠? 6번.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뭐다? 파란 글씨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지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다 볼 필요 없잖아요. 이 파란 글씨, 파란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이거 보라색인가요? 파란색이, 나 생명은 아니에요. 이거 파란색이구나. 별도로 표시되어 있죠? 원칙은 금전 납부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허용하고 있다? 물납. 자, 그럼 칠판 잘 봐요. 지금부터 물납. 물납이 뭐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뭐다? 대부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 이제 덧붙여서 알아야 될 거는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입니다. 약자로 뭐다? 분납. 이거를 알아야 돼. 매년 출제가 된다고요? 자, 일단은 몇 개만 하면 돼. 6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6개네요. 자, 잘 들어요.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재산세는 둘 다 가능. 그 다음 종부세는 뭐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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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가능, 가능.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6개 중에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둘 다 불가능. 이쪽은 분할납부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종합 저기 프린트 한 장 있죠? 적을 필요 없어요. 거기 딱 중요한 거 여기. 자, 프린트 앞면 한번 보자고요. 조세총론. 총론 프린트. 자, 1번부터 5번까지 적혀 있죠?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한 장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오늘은 앞면, 뒷면이죠? 딱 앞면을 보니까 11월, 12월 달 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그럼 뒷면을 봐요. 뒷면을 딱 보면 뭐라고 찍혀 있어요? 뭐라고 찍혀 있다? 과세 요건, 그리고 가산세, 가산금이죠?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개. 그 4개 밑에 찍혀 있네. 하나, 둘, 셋, 4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나와 있죠? 1번부터 지금 뒤에 하고 있어요. 뒤에. 왜 앞에를 펴놓고 방황하냐고. 지금 뒤쪽에 지금 앞쪽이 있고 제가 지금 뒤쪽 하고 있죠? 처음은 잘 못 찾는다 그랬어요. 과세 요건 지켜 있어요. 확인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 가요. 총론 프린트.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11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왼쪽에 있잖아. 세금의 이름.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우리는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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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그리고 4번, 5번, 6번을 괄호 뭐라 그런다? 국세, 국세, 국세. 6번도 국세예요. 좀 위에를 봐야지 왜 밑에를 보냐고요. 위에, 위에. 지금 번호 맥혀 있죠? 번호.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 물납, 분납관계 나와 있어요.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 자, 칠판 봐요. 왜 둘 다 불가능할까요? 아주 이제 배웠다고 안 해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부담 능력으로 본다고요. 이렇게 아파트를 5억짜리 분양받죠? 법은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를 낼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죠? 능력은 현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 내거나 물건으로 납부할 수가 없다. 능력으로 보는 세금이므로. 그럼 물납, 분할납부들은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죠? 납부할 세액이 1년에 1,000만 원이 넘거나 또는 500만 원이 넘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 같은 서민은 끼케야 몇십만 원 내고 말죠? 그러니까 고액납세자는 매년 내다본다. 매년 내다보면 뭐다? 부득이하잖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죠? 그래도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날 수도 있다. 이유는 부득이하니까. 그럼 이제 물납하면은 손해날까요? 이익날까요? 손해나죠.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요. 시세로 평가를 안 한다고요. 그럼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30% 손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국세는 하는 자가 없더라.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나누어서 낼 수는 있어요. 손해나니까 폐지를 시켰다. 하는 자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는 살아있다? 재산세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거는 취등록면허세, 둘 다 되는 거는 재산세, 그리고 한쪽만 되는 거는 뭐다?
요 녀석을 찍으면 답이네요. 그래서 5번까지만 알면 답은 보여요. 자, 5번 보라고요. 물납은 안 되죠? 분납은 돼요. 4번도 물납은 안 돼요. 왜? 물납이 없어졌다? 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3번 둘 다 가능한 거는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라고요.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서 보면 핵심 콕콕이 나왔네. 22쪽 용어 정리 나왔네.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묶어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순서는 관계없어요. 납세 의무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 대상. 세법에 의해서 과세의 목적이 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할 건가, 행위를 대상으로 할 건가, 수익을 대상으로 할 건가, 재산 등을 말한다.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은 뭐다? 이거 법조문이에요.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다. 그 다음 세율은 뭐다?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우리는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거기 핵심 콕콕 나와 있죠? 물납, 분납 나와 있잖아요. 자, 물납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재산세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죠? 그러나 상속세는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러 외울 필요 없어요.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 있을 뿐이에요. 뭐만 알면 된다? 재산세. 그 다음 분할납부가 되는 거 있죠? 분할납부,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지금 안 배워요. 큰 거 위주로 재산세. 자, 그 다음 국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요한 거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항상 몇 개 위주로 공부한다? 5개 또는 6개예요.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5개가 기본이라고요. 5개 위주로 공부한다. 기초는. 자, 그럼 오른쪽 확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오늘부터는 기출 기본을 정리하면서 들어갑니다. 확인 예제. 안 되는 분은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가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하다.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들어가면 답이에요. 재산세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리을. 재산세가 들어갔잖아요. 뒤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재산세가 들어가면 답이에요.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하면 답은 보이는 거예요. 답은 보인다고요. 답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이유야 뜻은. 나머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칠판 주목하세요. 이렇게 세법이 쉽잖아. 이거 몇 회 기출문제예요? 25회 때. 이렇게 쉽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28회, 29회 때는 시험이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죠. 너무 합격자가 많아. 많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어렵게 출제한다는 건 뭐다? 어영부영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을 빡세게 공부하고 그런 분들만 붙게내.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요. 딱 시험 끝나면요. 딱 70점에서 80점은 출제를 해요. 단 20% 정도가 어렵게 출제돼.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안 배운 게 나와. 거기서 이제 멘붕 걸리는 거예요. 당황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떤 과목이든 뭐다. 20% 전후는 어렵게 낸다고요. 그래서 60점에서 뭐다. 80 정도 밖에 출제가 돼요. 그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30회도 마찬가지다.
딱 보면은 세법도 16개죠? 한 3개에서 4개는 못 푸는 거야. 찍어라 이거지. 그다음 몇 개 맞게 낸다? 10개에서 12개를 맞게 내는 거예요. 그 정도만 맞춰라 이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할게. 칠판 보세요. 이 3가지를 뭐라 그래요? 지방세. 지방세잖아요. 그럼 지방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특별시장, 그 다음 광역시장, 그 다음 도지사가 있죠. 이 애를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네요. 선거 해봤잖아요. 그죠?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선거를 꼭 하더라고. 가면서 이제 뭐다?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를 기억하고 가는 거야. 세법하고 연관이 있으므로. 자, 그 다음은 뭐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자치는 빼는 거예요. 자치세는 그건 출제 안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특, 광, 세금이니까 도세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은.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 시, 군, 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구청장까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반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의 통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 아파트의 통장이잖아. 쓰레기 봉투 잘못 나눠주면 욕이나 바가지 먹어. 옛날에 우리 집 사람 통장했어요. 옛날. 지금은 안 하지만 나 그거 해결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옛날 10년 전 얘기예요. 적십자회비를 걷어 통장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누구랑 짜고 반을 써. 다 걷어갖고. 그거 걸렸어요. 나 그거 감당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걸 걷었으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입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호주머니 든 사람 거의 다 써버린 거야. 그래갖고 재수없게 걸렸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전 통장도 다 자기가 반은 쓰고 반은 지자체에 갖다 주고 그랬대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그럼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들어오죠. 한 방에 500만 원 들어오잖아요. 500만 원.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주인일까요? 취득세는 이 애가 주인이에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예요. 취득세는.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는 찔끔찔끔 들어오죠. 취득세는 한 방에 50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서민들은 몇십만 원이에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그럼 취득세는 찔끔찔끔 들어오죠. 권한이 적은 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다? 시군구. 그래서 여기에 시군은 뭐다?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예요. 여기에 구청은 자치구청장이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간다. 됐어요?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500만 원 나왔죠? 취득세 주인은 누구다? 일산은 힘센 자, 도지사. 도지사 이름 누구예요? 경기도. 알고 사세요 좀. 이재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뉴스에 엄청 나오잖아요. 웃고 있어요 속으로. 재미있어 그런 거 보면. 뭐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탤런트 뭐야? 김부선이 알아요? 그 아파트 회장이야 그분. 아파트 관리비 난리 부르스를 뜬 여자 아니에요? 좌우간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많이 오르내렸네요. 그래서 취득세 주인은 누구다? 이재명이에요.
힘센 자가 걷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뭐가 날라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재산세는 뭐다? 재명의가 또 갖고 가면 안 되죠? 누가 걷어간다? 고향, 시장이 주인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딱 세 가지야. 시험은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고 가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내고 가야 돼. 그럼 지자체가 걷어가는 거죠? 누가 걷어갈까요? 도세. 그리고 뭐다? 구세. 이렇게 이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도지역에서는 재명의가 걷어가. 알아들었나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주인이라고요. 딱 과세 주체 권자를 물어볼 때는 세 개가 답이 돼.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간다.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가 걷어간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도구세.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등 긁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구. 애들이 뭐다? 소풍 갔다 오면 효자손 갖고 오죠? 사랑이 식으면 등을 안 긁어줘. 아주 알아서 긁어야 돼. 도구로. 그게 편해. 그래서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이렇게 해서 과세, 권자, 지방세는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자, 프린트 한번 봐요. 프린트에 적혀 있잖아요. 1번, 2번, 3번만 알면 돼요. 자, 과세권자, 프린트, 조세청론. 항상 납세지는 어디다? 소재지. 지방세금은 소재지에서 걷어가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경비에 사용할다. 그래서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득광도. 등록면허세도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도구. 재산세도 뭐다? 소재지, 힘이 약한 자, 시군구. 그리고 국세는 누가 걷어간다? 주소지관할 세무서.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팔죠? 제주도 땅을 팔면은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어디로 간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관할 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담당이 뭐다? 세무서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론 첫째 시간을 한번 배워봤네요. 자,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25쪽. 확인예제. 확인예제. 25페이지 제일 아래. 특별시세가 아닌 것. 자, 칠판 보세요. 잘못하면 종이를 보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세요. 딱 세 가지 갖고 답을 내는 거예요. 항상. 다른 거는 답이 될 수 없다. 찍더라도 뭐를 찍어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찍으면 답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특별시세죠? 그럼 특별시가 안 들어가는 거는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근데 여기 봐. 재산세는 구청장이 갖고 가죠. 에? 그러나 서울은 특별시장이라고 그래. 서울은 특별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공동과세합니다. 서울은. 우리 작년에 이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특별시세도 된다고요. 재산세는. 원칙은 구청장이 걷어가요. 그러나 서울만은 어떻게 한다? 특별시장과 25개 구청장이 공동과세한다. 그래서 밑에 재산세는 안 나온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재산세는 없잖아요. 서울만 특별시니까. 그럼 답은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가 답이네. 몇 번? 5번.
절대로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이런 거는 신경 쓰면 안 돼요.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답이 될 수 있다. 셋 중에 하나.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고개 들어요. 뭣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도구세잖아요. 등록면허세가. 등 긁을 때 도구. 특별시 안 들어가잖아요. 광역시 안 들어가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짓고 쉬어야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오늘. 자, 세 녀석은 뭐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서 걷어간다.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되다.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지자체에서 경비에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세 가지는 국세입니다. 세무서와 관련이 있다. 세금을 어디서 걷어간다?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걷어간다. 그 다음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세금은 뭐다? 법에 의해서 걷어가되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할 중요한 요건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요건. 그래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하죠?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네 가지에 네 가지.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납부 방법이죠? 원칙은 무슨 납부다? 금전 납부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이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녀석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죠? 불가능.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다. 고액납세자들은 매년 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죠? 돈이 없다. 물납. 모자란다. 분납. 그러나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손해나니까 국세는 폐지. 그래도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돈이 모자랄 수도 있죠?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는 뭐 할 수 없다. 물납할 수 없다. 그러나 분할납부는 뭐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지방세.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 몇 개다? 이렇게 6가지로 나눠요. 6가지로 자치시 자치도 빼고 요건 출제 안 되니까. 그럼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들어오죠?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간다. 이 녀석이. 그 다음 재산세는 찔끔찔끔 들어오죠? 권한이 적은 자. 누가 걷어간다? 시군 구세. 단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그럼 시험장에 가서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닌 거는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가 답이네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뭐가 출제됐다?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여기도 특별시 들어가죠? 뭐가 답이라고요? 등록면허세. 자, 잠시 쉬었다 하죠.